이거 배워보고 싶은데 네네. 이거 어떻게 무료로 배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무료로 뭐 대표님 요청하시면 무료 강의라든지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 한해서만 제가 무료 강의를 해드린다든지. 무료 강의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그래도 대표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한번 기획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돈 버는 공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공간 임대업을 하고 있는 최 사장 최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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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공간 사업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저는 이제 은행원을 한 7년 정도 했고요. 아. 그 사이사이에 뭐 공간 임대업도 했고 말씀하셨던 그런 쇼핑몰도 했었고요. 뭐 음식점 창업도 했었고 쇼핑몰도 하셨었나요? 쇼핑몰도 했습니다. 쇼핑몰을 했는데 성과가 좀 어땠어요? 성과가 한 월 매출 3,500 정도를 와. 냈었고요. 제 브랜드가 있었어요. 네. 욕실청소기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었고 그래서 그거를 팔다가 작년 12월쯤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공간 임대업 쪽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하시다가 네. 온라인 셀러 하시다가 지금 공간 임대업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완전 그 삶이 다른데 맞습니다. 온라인 셀러의 삶이랑 지금 공간 임대업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저는 온라인 판매를 했을 때 약간 그런 이유 때문에 좀 그만두게 됐는데 약간의 그런 사이버머니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좀 주기 정산도 좀 느렸기 때문에 제 자본금이 조금 묶이는 게 좀 저는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공간 임대업 자체가 주기가 바로 다음날 돈이 들어오거든요. 아, 그렇게 빨리 들어와요? 맞습니다. 입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점도 굉장히 좋았고 저는 굉장히 가성비나 효율을 따지는 사람으로서 네. 공간 임대업과 좀 잘 맞더라고요. 인테리어적인 것도 좀 가성비로 하고 손님을 받았을 때 그 공간 하나에서 수익성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공간 임대업을 이렇게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간 임대업이 정확하게 뭐예요? 공간 임대업이라고 하는 공간을 공유하면서 네.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뭐 에어비앤비 네. 아니면 뭐 삼삼에도 제가 하고 있는 단기 임대 33M2? 네 맞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거예요? 단기 임대업이라고 하고요. 일주일 이상 숙박을 받으면서 게스트를 받아서 수익을 나누는 네. 그런 이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공간 임대업을 시작한 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시작한 거는 뭐 에어비앤비 처음 했을 때는 사실 4년, 5년 전이고요. 네, 하다가 뭐 중간중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네. 했건 한 4, 5년 정도 됐죠. 그러면 지금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시나요? 저 에어비앤비로는 3개 갖고 있고요. 네. 33M2로는 9개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 그거 다 세팅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어요? 작년 7월부터 33M2도 본격적으로 늘리면서 5개월에 거의 9개, 10개를 세팅을 했고요. 에이,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한 달에 2개 정도씩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자본금 자체가 보증금을 저는 500짜리를 보통 세팅을 하다 보니까 네. 비용은 한 200 정도가 들거든요. 네. 그 비용 200에는 150만 원 소모품 세팅하는 거, 50만 원 중개수수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보증금 500이라고 하면 700만 원이 총 금액으로 들어가고요. 네. 보증금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네. 제 금액이 사실 700만 원 정도만 쓰면 한 룸이 세팅이 되거든요. 그러면 700만 원을 투자해서 네. 룸이 하나 세팅됐어요. 맞습니다. 거기서 얼마가 돈이 나오나요? 거기서 월 매출이 150에서 2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에이, 그 정도 수익이 말이 돼요? 그래서 월 매출에 그 정도 나오면 거의 순수익률로는 연애에 따지면 100%가 넘죠. 왜냐하면 순수익으로 한 50에서 70만 원 정도 네. 사이를 원룸에서 벌거든요. 근데 이게 공실이 없을 때의 가정이지 맞습니다. 공실이 생기면 바로 수익률 그냥 아작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기준점을 삼을 때도 3분의 2로 따져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3주만 차도 어느 정도 순수익이 남는다. 그 기준점이 저는 5, 60을 잡고 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실이 아니어도 3주만 쳐더라도 60을 벌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누가 그 단기로 살아요? 보통 직장인 분들이 많고 아니면 출장 오시는 분 아니면 뭐 인테리어나 재건축 때문에 잠깐 이제 타이밍 비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요즘 단기 임대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수요 때문에 많이들 머무고 가시죠. 그 공간 임대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제로 좀 보고 싶은데 네. 대표님 뭐 매물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직접 뭐 노트북으로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네, 얼마든지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디인 거예요? 이게 이제 33M2 첫 화면이고요. 네. 제가 어떻게 좀 찾는지를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려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검색어에다가 서울을 쳐가지고 네. 서울에 있는 모든 물건을 좀 보고요. 네. 그 왼쪽에 이제 필터를 걸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원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방 하나, 오피스텔 하나를 보통 치고요. 네. 그럼 서울에 지금 1499건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하나씩 눌러서 저는 다 판단을 합니다. 이 인기 순위, 인기 있는 네.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예약이 많은 것들. 아, 네, 예약이 많은 것들이라서 이거 순서대로 전 다 보고요. 저는 매일같이 이게 한 10건에서 15건 정도가 추가돼요. 네. 그런 것들만 추가로 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지역이 여기 더 잘 되는 지역이 있었네? 라는 것들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 저는 매일같이 좀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처음에 여기 화면을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 가격이 써 있고요. 근데 여기 네. 딱 사진만 봐도 네. 괜찮네요. 그렇죠. 여기 자고 싶어요, 좀 아, 동안. 그렇죠. 여기 청담동이라서 여기는
굉장히 좀 좋아 보이죠. 그래서 일주 가격이고 내리면 또 여기 관리비랑 청소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익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있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장을 바로 킨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제목을 바로 입력을 하고 일주에는 얼마인가 보고 일주에는 32만 원 치고 관리비랑 청소비는 10일 0이네요. 그럼 관리비 10일, 청소비 0 하면 이게 매출이에요. 매출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일주 가격 곱하기 4, 관리비 곱하기 4, 청소비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면 32 곱하기 4 그리고 11 곱하기 4니까 더하기 44 더하기 청소비 0원이니까 0 더하면 172가 매출이에요. 한 달에 172만 원 매출 나오네요. 매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월세를 얼마 정도 했을까요? 맞아요. 그걸 이제 비용을 따져야 됩니다. 네. 비용을 따지면 그 확인을 하려면 또 이제 요 오피스텔 이름 여기 써 있거든요. 아, 요거를 바로 네이버 부동산에다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대박이네요. 주소를 입력하시면 오피스텔이 뭔지 나올 거예요. 네. 현대 리버스텔 오피스텔이라는 거고, 그럼 현대 리버스텔 치면은 그럼 이제 월세가 여기 제가 필터를 걸어놨어요. 네. 월세로 하고 가격 순으로 하면 가장 싼 것들이 나와요. 네. 700에 70이 지금 가장 싸거든요. 그쵸. 네, 그럼 여기다가 월세를 씁니다. 월세, 관리비, 청소비. 네, 이게 이제 비용이에요. 그럼 네. 월세가 70이고 저는 보통 관리비를 평균적으로 20으로 좀 잡아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제가 보통 오피스텔 9개를 관리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관리비 2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으로 잡고 청소비는 10만 원으로 합니다. 네. 10만 원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한 회에 4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청소합니다. 네. 그래서 보수적으로 10만 원을 잡아 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비용을 이거 더하면 100만 원이에요. 맞아요. 그럼 순수익이 매출에서 비용 빼면은 72만 원이거든요. 미쳤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제 기준점에 요게 이상이다, 이하다라는 걸 판단하고 이 이상이 됐다 했을 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장을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 이 현대 오피스텔 임장 가서 네. 부동산 들어가서 맞습니다. 남아 있는 거 있는지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뭘 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옵션의 여부, 네. 주차, 입주 가능 날짜, 그 다음에 전대차 동의, 그리고 마지막에 보증금 조정이 가능한지. 보증금 조정을 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짜리를 500으로 내리는 순간 네. 우리가 이제 수익률 자체가 곱하기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 월세 조금 더 주고. 맞습니다. 5만 원 더 주고. 그러니까 100만 원에 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차라리 보증금을 많이 주는 것보다 적게 주고 2개 돌리는 게 낫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우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9개 중에 7개는 보증금이 500이고요. 네. 나머지 2개는 보증금이 0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보증금을 줄이면서 시드를 덜 묶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괜찮은 네. 핫한 곳 있으면 거기에 있는 그냥 임대 한 5개 정도 다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약간 리스크가 있네. 근데 다 해도 되는데 그게 하나, 2개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게 수요가 다 찰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씩 천천히 하시면 그 수요가 파악이 되겠죠. 아. 하나 해보고, 수요가 다 차네? 한 번 더 해보고, 또 차네 하면 또 하나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긴 하는데 네. 그 이렇게 조사하고 네. 결국은 내가 가서 마지막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맞습니다. 그게 검토하는 과정에 임장이 좀 필요해요. 네. 그리고 카카오맵에다가 이게 보통 주소를 치면 여기서 잘 아시겠지만 로드뷰가 보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인프라가 어느 정도구나 이런 거를 저는 보통 느끼는 편이고 외관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확인을 좀 보통 미리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임장을 좀 떠나는 편이에요. 여기 오피스텔이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깔끔해 보이네요. 깔끔해 보이는. 네. 그리고 역에서 얼마나 떨어진지도 한번 보고. 네. 네,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다 메모장에다 적어놓고 네. 임장을 예약을 짝짝짝 한 다음에 임장을 떠나는 거죠. 그 복비는 어떻게 주나요? 복비는 저는 더 많이 주거나 이런 거 미리 말하지 않고요. 네. 그냥 똑같이 정률적으로 하고요. 네. 만약에 복비로 좀 이 사람이 움직일 것 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복비를 한 10만 원이나 20만 원 좀 더 드리고. 그럼 눈빛 달라지겠네요. 눈빛이 좀 달라지죠. 그걸 좀 파악하면서 네. 진행을 하면은 그게 좀 쉽죠. 네. 네. 이렇게 보니까 네.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런가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보통 10개 정도가 이렇게 제 물건 기준점에 쌓이면 10개를 찾아놓고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임장 예약을 잡고 임장을 바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바로 떠나는 겁니다. 그 전화할 때 그 전대차 계약 되는 사람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집 전화했을 때는 절대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요? 전대차 동의를 전화로 물어보는 순간 다 거절합니다. 100%. 근데 우리가 이제 눈을 보고 이렇게 사장님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는 설득이 되거든요. 근데 전화해서 사장님 혹시 전대차 동의 돼요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전화가 끊겨요. 그 나름대로 또 꿀팁이네요. 그럼 기회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임장 예약만 잡으시고 가셔서 현장을 네. 설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화하셔서 임장 예약만 딱 잡으시고 그 날에 가셔가지고 네. 그 사람한테 뭐 전대차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제 강동구에 있는 하나의 오피스텔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단기 임대 3, 3행투 플랫폼을 이용해서 손님을 받고
여기서 이제 머물다 가시는 겁니다. 일주일 이상씩. 그러면 이거 대표님 공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TV, 뭐 TV 다이 같은 것도 다 세팅한 거고,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책상들, 이런 침대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다 세팅을 해놓고 실제로 손님들이 와서 여기서 주무시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33멘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수요가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인 분들이 거의 80% 이상이고 나머지 분들은 뭐 예를 들어 재건축 이런 타이밍에 비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네. 실제로 이 한 호실을 빌리고 그 다음에 침대랑 그냥 뭐 잡다한 것들만 깔아놓으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깔아놓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사진에 보여드리다시피 이런 식의 뭐 휴지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룸 친구 집 갔을 때 있는 것들 정도인데요. 그럼 전기료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이런 관리비는 제가 따로 내고요. 그 관리비를 따로 3,3멘트에다 녹일 수 있습니다. 금액에다가. 그러면 누군가 에어컨 켜고 내 거 아니니까 그냥 양끝에 틀어놓고 가게 되면 물이랑 그런 거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죠. 어느 정도 그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너가 부담할 거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드리죠. 이런 식으로 커버 같은 거 놓고 지금 청소 같은 것도 이모님들이 다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아, 이모님들이 따로 있어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그럼 매일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단기 임대가 끝나면 가는 거예요? 끝날 때 가는 겁니다. 체크아웃 시간에 맞춰가지고 저랑 소통하면서 가셔가지고 빨래랑 건조 같은 것들, 그 청소하는 것들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기랑 수도세 같은 것들 많이 나왔을 때 이게 보증금을 33만 원을 3,4멘토 측에서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만약 초과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3,4멘토 보증금에서 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위험성을 좀 탈피할 수 있죠. 그 단기라는 게 기간이 얼마 정도예요? 일주일 이상입니다. 일주일에서 이제 최대한 얼마까지? 뭐 최대한은 상관없어요. 뭐 1년, 2년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제일 많이 하는 게 한 달. 2주와 한 달이 제일 많고요. 그러면 한 달 하시는 분들은 우수 고객이시겠네요. 그렇죠. 중간에 이제 청소 안 해도 되고. 아, 근데 이거 불법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거는 합법적인 단기 임대 업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불법이란 게 참 오인할 수 있는 게 에어비앤비를 사업자 안 내고 했을 때 불법인데 요 단기 임대랑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왜 불법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까요? 아, 그 원룸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아예 못 내요.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고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 그건 전부 다 불법. 근데 요거는 사업자 없이도 사업자 있어도 운영을 단기 임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숙박 자체가 일주일 이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법적인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거 사업자 등록증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처음에 개인 주거용 오피스텔로 했을 때는 없어도 3,4멘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없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데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 개인 주택소득 금액으로. 우리가 월세에 대한 소득금액 신고하는 것처럼 연말정산 때 그런 신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9개 있으니까 그 9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세금도 내긴 내네요. 그럼요. 부가세랑 종소세 다 내고 있고요. 저는 법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내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 투자하는 거는 대표님 이제 직장 퇴사하셨잖아요. 그렇죠. 시간 많으니까 하는 거지. 일반 직장인들이 이런 걸 부업으로 하는 게 가능해요? 제가 은행원 할 때도 3,4멘토를 4개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 지인들도 직장인들 제일 많이 하신 분이 5개 하고 있거든요. 그럼 5개면 수익적으로 300을 월급에 이외로 버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한 개 했을 때 한 500에서 700 정도 쓴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 보증금이 500이고 총 금액은 700 비용까지. 그리고 한 달에 순이익 가져가는 게 얼마 정도? 50에서 70입니다. 그 한 개 가지고 있으면 50이고 5개 있으면 250에서 300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좋지만 않을 것 같고 뭔가 이런 것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기준점이 좀 까다롭죠. 어떻게 찾아요? 왜냐면 그냥 이거 듣고 3,4멘토 같은 거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찾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건을 찾는 걸 구두로 말씀드리면 일단 직장인이 가장 많은 곳.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강남 이런 2호선 라인 플러스로 3,4멘토 내에서도 예약률이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교집합을 찾으면 그 지역은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임장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물건을 찾고 나서 바로 임장을 떠나서 우리 조건들도 맞춰야 되고 전대차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바로 임장을 떠나죠. 근데 그 전대차 동의 같은 걸 해줘요? 전대차 동의가 쉽진 않은데 저도 저만의 노하우로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을 설득을 많이 하죠. 안 해줄 것 같아요. 쉽진 않죠. 저도 이제 10번씩 가면 한 5에서 6번 정도 확률로 성공을 받고요.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대신 전대차 동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해주려고 해요? 보통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임대인 입장에서도 누가 외부 사람이 와서 지낸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청결이나 위생적인 거나 아니면 뭔가 불법을 저지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리스크를 좀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분이 좀 피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라서 그런 위험성을 제가 말로써 설득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를 잘 설득하면 또 그게 탈피가 되거든요. 그 설득할 때 제일 쉬운 게 돈 더 줄게 이것도 돼요? 그것도 좋죠. 중개사한테 돈 더 줘서 중개사한테 설득을 시켜서도 좋고 아니면 집주인한테 그런 이제 돈적인 걸로 월세를 좀 더 줄게 그런 것도 줄 수 있고요.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대표님이 진짜 그 오피스텔에 월세를 낸다고 계약을 하고 맞아요. 그 돈이 한 달에 50만 원 나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 받아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만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듣기로는 또 이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제일 큰 메리트가 뭐예요? 제일 큰 메리트는 제가 이 공간에 없어도 다 레버리지.
온라인 판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청소도 이모님이 해주고 뭐 소모품 세팅한 것도 알바생들이 다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효율적인 사업이죠. 그러니까 제가 없어도 이건 자동 시스템화해서 굴러간다. 이것도 이제 광고 같은 게 있어요? 광고를 해서 내가 상위 노출시켜서 뭔가 네. 빨리 이 공간이 나가게끔 하는 것도 있나요? 아직까지 삼삼엔트에는 광고가 없습니다. 그러면 네. 누구는 잘 나가고 누구는 안 나가는데 맞습니다. 안 나가는 사람이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이것도 노하우인데 에어비앤비 같은 데다가 트래픽을 끌어와도 되고 여러 가지 플랫폼에다 제 공간을 올려놓고 그걸 판매 전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예약을 하고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예약을 잡아줘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9개 돌린다고 했는데 지금 다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아니면 막 비어있는 것도 많아요? 다 만실이고요. 사실은 제가 잠깐 써야 되는 것 말고는 다 거의 다 풀실 됩니다. 써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가서 청소를 한다거나 뭐 대청소를 해서 2, 3일 정도 비워놓는다거나 예. 이런 식의 어떤 스케줄이 있는 거 빼고는 예. 제가 사실 그 물건에 갈 이유도 없고 보통 풀실로 다 차 있죠. 그럼 온라인으로 예약한 거 확인만 해주면 되는 맞습니다. 거고 청소는 아줌마가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초기에 부동산 중개인이랑 같이 가서 이걸 계약할지 말지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좋은 물건 찾으시고 임장 가서 계약할지 말지 선택하시고 네. 계약하신 다음에 이런 물품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런 물품들 세팅하시고 그럼 이제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임장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아무것도 몰라요. 네. 부동산도 모르고 네. 이제 집 계약할 때 한 번밖에 부동산을 안 가봤는데 초보분들이 이걸 들어가가지고 뭘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옵션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여기 보셨던 것처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네. 풀옵션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입주 날짜가 언제 되는지 네.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 입주 날짜가 언제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입주 날짜는 왜 알아봐야 돼요? 제 스케줄을 좀 정하기 위해서 제 입주 물품들을 다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입주 날짜를 좀 설정해놓고 하시는 게 좀 간편하거든요. 필요하긴 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하고 전 주차도 팔아요. 당근에다가 주차권을 오피스텔에 보통 한 대 무료로 해주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당근에다 올려놓고 강남 같은 경우는 보통 20에서 25만 원 정도 월에 받고요. 와 미쳤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원룸에서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차를 물어보죠. 그 주차를 팔면 그 직장인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칭을 시키는 거죠. 제가 실제로 다 팔고 있는데 네. 보통 시세가 한 15만 원 정도, 그리고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 기준이 서울 기준이거든요. 맞아요. 서울 좋은데 뭐 2호선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활용 못해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로 판단하실 거는 331도 들어가셔서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방이 잘 되는지 그 역을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네.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관광지 같은 경우는 단기 임대가 조금 수요가 덜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계신 분들, 제 지인분들도 서울에다가 이렇게 차리시고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지금 한 번도 올라오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갔을 때 임장을 계속 해야 돼요? 아니면 한 번만으로도 뭔가 이게 다 협의가 되고 총 3번 오셨어요, 그분은. 3번 임장 2번, 네. 마지막 세팅 1번. 세팅은 이제 뭐 다이소 같은 거 사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넣는 거. 쿠팡에서 저는 다 보내거든요, 그 네. 집으로. 와서 이제 정리하는 거. 그래서 총 부산에서 3번 올라오셨어요. 저도 3번 올라오면 한 달에 50 벌 수 있을까요? 2번 올라오셔도 가능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거 몰라요? 사실 에어비앤비를 많이 아시는데 단기 임대 자체가 아직 이제 만들어진 지가 2, 3년 정도 됐거든요. 네. 단기 임대라는 수요는 굉장히 많지만 플랫폼에 대한 인지도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지금 들어가야 저희가 이런 수익이나 선점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대표님은 경험치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손해보는 사람도 없어요? 손해본다라는 게 참 공실했을 때 손해보는 건데 그게 손해본다는 게 나는 월세를 50만 원을 계약했는데 맞아요. 한 달 동안 50만 원을 못 벌게 되면 내 돈이 그냥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또 신기한 게 가격을 좀 낮추거나 네. 아니면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를 좀 변경한다거나 네. 아니면 여러 가지 트래픽을 좀 끌어와서 뭐 여러 가지 플랫폼에 올리면 저는 지금까지 100개 정도 컨트롤을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손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 한 두세 개만 해놔도 좀 든든할 것 같아요. 든든하죠. 한 그래도 150에서 200은 되니까 월급 이에 200이 또 생긴 거잖아요. 그 진짜 진하게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최소 700. 그 700이 이제 500이 보증금. 152 세팅비, 50만 원 중개 수수료. 이거는 대출 안 나와요. 저도 이제 대출을 해줬던 사람이지만 네. 대출은 신용대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사업자를 막 발급하고 이렇게 맞는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대출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신용대출 정도이고 제가 봤을 때 한 월급으로 두세 번 모으면 모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700만 원이 네.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니까. 두세 달 정도 모아서 하나를 세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가능성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배워보고 싶은데 네네. 이거 어떻게 무료로 배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무료로 대표님이 요청하시면 네. 제가 무료로 이거 뭐 단톡방이나 뭐 네. 좀 진하게 조금 네. 더 정보를 네. 받던가 아니면 대표님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뭐 단톡방 같은 것도 있으세요? 단톡방은 지금 제가 지금 안 만들어 놨고요. 네. 뭐 대표님 요청하시면 무료 강의라든지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 한해서만 제가 무료 강의를 해드린다든지. 무료 강의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그래도 대표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한번 기획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무료 강의 한번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고 이거 잘 만들어 놓고 그 매매도 가능해요. 지금 제가 최근에 이번 다음 달인데 권리금 받고 팔았거든요. 그러면 나는 5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네. 세팅을 만들었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얼마 주고 누가 파는 거예요? 순수익에 곱하기 10에서 12 정도를 받아요. 그래서 네. 순수익이 50 남는 물건이었고 600만 원을 권리금 받고 팔았거든요. 네. 산 사람은 이제 그분도 직장인이셨고 네. 부업을 하시려는 분. 근데 제 물건 같은 경우는 후기가 많고 뭔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사셨죠. 그러면 그 판매한 걸로 600만 원을 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보증금 500에 권리금 600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는 또 두 개를 또 세팅할 수 있는 거예요. 장난 아닌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권리금 매도 장사도 할 수 있고 사업적인 게 사실은 월 순수익의 개념이 아니라 엑시 전략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엑시 전략하면서 더 여러 개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드가 생기죠. 그 매매를 하려고 하면 이 매매 시장도 따로 있나요? 맞아요. 어떻게 그걸 사람들이 알고 사고 네. 팔고 해요? 그 에어비앤비 호스트 모임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네. 거기 양도 매매라는 탭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많이 올라옵니다. 아 근데 네. 좀 많이 재밌네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경험상 팔아봤는데 네. 이틀 만에 팔렸어요. 그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생각하셨을 때 월에 50, 60번은 월세를 벌려면 거의 뭐 1억, 2억짜리 오피스텔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것보다는 지금 권리금 500 받고 이런 사람을 세팅할 수 있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죠. 혹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양수인들이 많아요, 되게. 네. 이거 대표님 혹시 수업 하시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생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강생들끼리 막 서로 좋은 물건 하게 되면 결국 이상한 물건 막 추천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공인중개사랑 짜가지고 막 아, 네. 이상한 물건 해서 복비 아, 나누고 충분히 저 유효한 말씀이신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사실은 이 제가 지금 드렸던 컨설팅 하셨던 분들이 물건이 겹친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오피스텔이에요. 이게 물건이 많아요? 엄청 많죠. 서울 오피스텔 엄청 많잖아요. 뭐 셀 수 없이 많겠죠? 셀수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잘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제 수강생들을 지금 40명 넘게 오피스텔을 해드렸어도 지금 40명이 겹치는 분이 한 분도 없거든요. 대표님은 이미 어느 정도 만드신 분이고 네. 썸네일도 못 만들어 똥손이야 사진도 못 찍어 이런 분들이 이제 이거 그냥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는 쉽지 않겠네요 또. 제 교육생들한테는 그런 방법들을 다 방법론적으로 다 알려드리니까 교육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였던 교육이에요? 제가 한 달 과정으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1주차에는 이제 제가 찍어놨던 인강을 먼저 드리면서 네. 교육 과제를 할 수 있게끔, 과제라는 거는 매물에 대한 어떻게 좋은 물건을 찾아오는 방법을 네. 해드리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적으로 질의응답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2주차 때는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 실제로 뭐 어디가 좋냐라는 질문도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 진하게 막 물어봐도 아 이거 된다 안 된다 해라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실 수도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네. 경험치가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표님이 저한테 물어보면 이 지역이 된다 안 된다는 제가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걸 수강생들이 당연히 물어보거든요. 네. 그럼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 수강생들이 아까 한 40분 계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분들 중에서 안 되신 분도 있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또 사기꾼 얘기가 나오겠지만 또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지금 40명 이상 다 순수익으로 아무리 못해도 50은 다 벌고 있고요. 와. 그래서 다행히도 저랑 계속 좋은 관계가 유지되다 보니까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 거 제가 맨날 트래킹하고 보면은 매일 좀 저 거보다 더 차 있더라고요. 좀 부럽기도 한데 네. 그래서 이게 아직은 살아있는 사업이구나 라는 거를 저도 몸소 체험하면서 계속, 저도 이번 달에 2개를 더 할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이어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에 그 인테리어 같은 거 세팅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뭐 세팅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게 되면 제가 리스트를 다 세팅해놨어요. 그러면 그 쿠팡 링크도 다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필요물품을 다 모아놨어요. 제가 3년간 사면서 네. 가장 좀 가성비 있고 와. 했던 물건이고, 요거만 세팅하면 원룸적으로 110만 원 정도 들잖아요. 네. 요거 세팅하면 이제 아까 제 보여드렸던 그런 물건이 되는 거고요. 이 URL 누르면 바로 여기 URL로 들어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제한테 배우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을 지금 무료로 다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세팅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다 이게 시스템화가 돼 있다 보니까 충분히 도움 되실 거예요. 재밌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 나중에 또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공간임대업에 연계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간임대업에 연계된 예를 들어 상품 제작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플 개발도 있을 거고, 네. 그런 것들을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직장 다니면 은행이 그 국내에서 좀 좋은 은행 다니셨어요? 맞습니다. 그 4대 은행 안에.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 다니면 급여가 세잖아요, 금융권은. 급여가 굉장히 많죠. 네. 근데도 왜 다른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뭐 항상 직장인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저 옆에 있는 사람 좀 되게 싫은데 라는 생각이 제일 컸었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0년 뒤에 제가 저기 앉아 있을 텐데 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일단 안 생겼고요. 네. 일단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제 일을 뭔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깃집도 했었고 여러 가지 시도하다가 저랑 맞는 거엔 공간 임대업을 찾게 된 거죠. 대표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92년생입니다. 32입니다. 와, 32인데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경험들 하셨네요. 그렇죠. 직장 7년 동안 덕분에 좋은 급여 받으면서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네. 그러면 사업하신 지도 그래도 꽤 되셨잖아요. 네. 사업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 의견일 수 있는데 저는 사람들한테 먼저 주는 행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받으려고 하고 내 영토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모으는 순간 그것들이 다 모래성수 같이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뭔가 베풀려고 하고 먼저 드리려고 하고 컨설팅을 하려고 해도 뭔가 더 그 금액보다 많은 걸 드리려고 하는 순간 더 많은 것들이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매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뭔가 사업을 시작할 때 그냥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고객과의 상대하는 것처럼 뭔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손해지만 그게 손해가 아니란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적인 마인드 한 가지를 가지고 저는 여러 가지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 대표님은 그래도 그런 마인드 덕분에 또 이렇게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대표님은 그러면 사업을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 점을 치고. 네. 그러면 나중에 최종 목표가 뭐예요? 저는 완전히 최종 목표는 제가 이제 노하우나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앞에 나가서 풀어줄 수 있는 강연하는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그럼 뭐 김창옥이나 김미경 이런 느낌? 제가 그 롤모델인데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최종 목표고 네. 중단기적으로는 사실 공간 임대업을 집중을 해야겠죠. 네. 뭐 공간 임대업만으로도 월 현금으로 2천만 원 만드는 게 일단 목표고요. 월 2천. 네. 월 2천이면 한 개당 50만 원이니까 40개 가지고 있어요. 40개를 하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사이즈가 큰 거를 해가지고 개수를 좀 줄이던가. 대표님 그 40개 해서 월 순익 2천만 원 되려고 하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나요?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두세 개씩 하고 수 있으니까 1년 반이면 할 수 있겠네요? 1년 반이면 그냥 자고 일어나면 한 달에 2천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직장인이나 부업을 원하실 텐데 이분들한테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 보신 입장에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지금까지 부업적인 걸로 한 세네 가지를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한 곳에다가 몰빵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갖고 계시면 100만 원짜리를 10번 하시든지 10만 원짜리를 1,000번 하시는 경험을 쪼개서 여러분들과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될지가 보이거든요. 그 집중되는 게 만약 공간 임대업이다 했을 때 그것이 보이는 순간 거기다 몰입하고 혼신을 다하시면 그게 수익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뭔가 1,000만 원을 한 곳에 쏟지 말고 여러 가지를 쏟아서 경험을 많이 늘리시고 노하우를 쌓으신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사업에 집중을 하셔라. 를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 제가 안 봤잖아요. 예. 눈으로 한번 보고 싶은데 네네. 다음에 네. 한번 제가 찾아가서 좋습니다. 실제로 네.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떤 구조로 되는지 한번 진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그 방 보여드리면서 제가 수익이 얼마고 어떤 거 세팅하고 이런 것들 쫙 보여드리면 네. 더 현장감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조만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